이번 주제는 세계 최고 부자의 투자에 대한 조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순위는 약간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항상 그 세계 부자 순위를 뽑으면 최장 기간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94세이시죠. 만으로 94세니까 사실 진짜 정말 노인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세계 부자 순위의 이 탑에 랭크가 되어 있으시고, 이분이 지금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자산의 99%를 기부하겠다 라고 말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11월 25일에 또 한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기부를 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세계 10위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부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 이 워렌 버핏 이 두 분이 예전부터 기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부를 했는데도 세계 10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그 기부를 만약에 안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부자인 할아버지가 이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의 그 인생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 찰스 멍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워렌 버핏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나이가 워낙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이런 기부를 하면서 이 인생에 대한 조언을 좀 메모로 남긴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워렌 버핏이 그동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가장 유명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가장 이분의 투자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구입니다. 시간은 항상 이긴다. 시간은 결국에 이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라라는 게 이분의 어떤 그 지론이거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영원히 보유하고 싶은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라.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는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2차적인 그런 투자처입니다. 제일 돈을 잘 버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당연히 회사, 사업이겠죠. 사업이 돈을 제일 잘 버는데 그 잘 버는 회사들을 좋은 것만 골라서 사서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거를 같이 따라간다면 그 무엇보다도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게 바로 이 시간은 항상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 복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는 거. 올해는 100원이었던 게 내년에는 뭐 104원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104원이 또 4%가 불어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중복돼서 늘어나는 게 복리인데, 이 복리가 인내라는 시간을 만나면은 엄청난 부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 막 계속 돌아다닙니다. 워낙 유명하고 대단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들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보면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애플 지분을 조금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6% 정도 가지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여기도 한 15%뭐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장기 보유한다는 거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면은 짧은 게 이제 애플이 한 8년 정도 됐고요. 이건 33년 됐습니다. 33년. 코카콜라 유명하죠. 코카콜라 36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장기 투자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분 앞에서는 뭐 딱히 단타족이야. 다 단타의 그냥 뭐 트레이더죠. 이분처럼 이렇게 막 30년, 40년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주식들이 웬만해서는 한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8년 동안 애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8년 동안 도대체 애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면요. 8년 전이라고 해서 2016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약 27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4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냥 뭐 대략 뭐 한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리고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이폰 7이 나왔었을 때가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야, 이게 언제 거야? 라는 거 바로 이제 감이 오시겠죠. 그만큼 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계속 보유를 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항상 이긴다는 생각으로 좋은 회사를 산다라는 게 이분의 지론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조언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진짜 보상은 인생의 마지막 20년 동안 온다라는 이제 메모를 남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그 젊을 때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30대 1960년대도 이미 100만 달러 부자였습니다. 이때가 1960년대니까 지금 물가로 생각하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한 8배에서 10배는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뭐 한 수백억 달러의 부자라고 봐도 되는데, 이분이 지금 94세시니까 거의 6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 어떻게 됐냐면 1289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1289억 달러입니다. 여기 만 달러고요. 10배 불어났구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 3억 달러, 37억 달러, 60세부터 37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1289억 달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냐. 그래서 이분 보면 실제로 이 마지막 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습니까? 재산이. 그래서 50대 이후에 번 자산 비율이 99.7%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94세 때 1289억 달러고, 이제 50대 때는 이제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마지막 20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 장기간 보유하고 그리고 그 복리의 힘으로 계속 불어나다 보니까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죠. 이제 2배만 돼도, 예전에는 여기서도 물론 막 2배씩 늘어나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원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금액대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보면요, 이 젊은 운동 선수들이 연봉도 높고 돈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 분들도 젊을 때 돈 많이 번 다음에 노년에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사업을 하셔가지고 뭐 30대, 40대, 50대 초반에 엄청난 부를 이뤘다가 말년에 파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있는 돈만 잘 지켜도 잘 사는 거 아니냐. 아니, 이미 뭐 통장에 뭐 수십억, 뭐 100억 넘게 있는데 왜 저 돈을 안 지키고 더 뭐 사업한다, 뭐 투자한다 하다가 왜 날릴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뭐 답이 될진 모르겠지만 영화 도둑들에 보면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뭐냐. 그 마카오박이죠. 마카오박이 이제 있는데 이 전지현이 물어봅니다. 아저씨가 정말 하룻밤에 88억을 땄냐. 이 3일 만에 88억을 땄다라고 이제 김윤석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잃는데 하룻밤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전지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돈 땄을 때 딱 일어섰어야 됐는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카오박,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성격이면은 아예 그런 돈을 못 딴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일 것 같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인 거고, 반대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코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뭐 얼마 딱 되면 졸업한다, 다 팔고 그냥 딱 접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돈 잘 벌면 이제 나오시는데, 반대로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막판에 똑같은 돈 번 이유 때문에 똑같이 돈을 잃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 하면은 정말 유명한 그 투자의 그 원칙이 있죠. 2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원칙을 잊지 마라. 라는 이런 그 오래된 격언처럼 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첫째 원칙, 절대로 국장에 돈을 넣지 마라. 둘째 원칙, 첫째 원칙을 잊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결국에 이 투자를 장기간 해야 되고 그걸로 복리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이 정답이라면,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을 잃지 않으면 다음번에 기회가 오지만, 돈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시간과 복리의 힘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인터넷 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한 번만 더 돌리면은 더 큰 부자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부동산 투자 오래 하면서 이게 돈 버는 기회가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뭐 돈을 더 넣을까? 아니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욕심 부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잘못 판단했으면 정말 막 완전 무너졌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야, 잘 벌린다, 더 벌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시고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원금을 좀 일부 좀 빼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버는 것도 좋지만 크게 벌려다가 크게 잃기도 한다라는 거를 이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운을 인정하라라는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동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193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이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가 운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작 지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제가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 증시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보면 워렌 버핏이 30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성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도 이제 투자를 좀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성인 이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가 이제 대공황 이후로 해서 미국이 침체가 쭉 가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랑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 미국 주식장이 급격한 상승을 한 거죠. 이 이후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의 딱 그 시즌과 투자처의 그 우상향하는 게 맞았던 거죠. 물론 이분이 이것만 가지고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 수억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시작 스타팅 포인트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뭘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오랫동안 잃지 않는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분은. 그러면 행운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뭐냐라는 걸 찾아서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돈을 넣는데 중요한 건 잃지 않는 조금 보수적인 꾸준히 원금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워렌 버핏처럼 장기간 시간이 지났을 때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행운도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서 오는 거죠. 자, 네 번째, 수입보다 적게 쓰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조언들을 정리해서 합쳐보면요.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냐?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우상향하는 자산에 꾸준히 넣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성공의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려면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로 성공하려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에?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최대한 오랫동안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 20년 차쯤에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봐도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우상향하는 자산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 버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내가 해결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도 할 수는 있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근데 왜 이게 안 되고 워렌 버핏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못했을까? 가장 먼저가 바로 이 저축이라는 거죠. 저축이 안 된다. 근데 제가 저축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야, 저축이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생활 습관 아니면 어떤 그 사고 방식, 더 크게는 이 사람의 어떤 사상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건 똑같아도 저축이 안 되는 사람, 저축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축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 소득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저축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소득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축이 안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돈을 좀 벌어요. 돈을 좀 버는데 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통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는 거야. 이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저축을 못하고 이건 내가 돈을 좀 벌었는데도 저축을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저축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적어? 그러면 수입을 늘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소득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그럴 일은 없죠. 숨 쉬는 비용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출을 그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정비를 엄청 높여놨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보험비, 매달 나가는 집 월세나 이자,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 매달 나가는 그동안 6개월, 12개월로 끊어놨던 무이자 할부 금액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지출은 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바꾸면 되겠네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수입을 어떻게 늘려요? 본인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출을 어떻게 줄여요? 본인이 쓰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죠. 이런 지출과 수입을 바꾸려는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난 답이 없다, 나는 안 되나 봐요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진짜 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건 시대마다 다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 미국 주식이 돈 많이 번다, 뭐 돈 복사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22년도에는 S&P 나스닥 계속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21년도에 미국 주식이 올라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했던 분들이 21년 말 이때 돈을 막 더 모아가지고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미국 주식이 22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30-40%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많은 분들이 재산을 다 이제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그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 한 3-4년 전 대비 그렇게 더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들어왔다가 장기 우상향 할 거라고 믿고 왔는데 한 1년 빠지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다 포기하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2년도쯤 들어왔던 분들, 23년 초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야, 돈 많이 벌었다라고 하지만, 또 이게 한번 또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장기 투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포기하고 손해봤으니까 그냥 나는 떠날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코인이 워낙 난리니까 비트코인도 4년만 보유하면 항상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고 차트로도 보이지만 그 3-4년을 버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 내 자산이 마이너스 40%, 60%, 70%가 찍혀 있는데 그거를 3-4년을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팔아서 옆에 올라가고 있는 거 사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장기 우상향, 장기 투자, 좋은 회사를 산다는 이 워렌 버핏의 원칙을 지키는 게 원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감당하고 버티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다 본인한테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투자 지식도 좀 많이 쌓아야 되죠. 아무래도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과 어느 정도 여기에서 경험과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리스크를 좀 피할 확률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기 개발도 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마음도 좀 단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투자라는 건 워낙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쉽게 휩쓸리거든요. 그럼 이런 투자 지식과 자기 개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데 엮어가지고 인적 네트워킹도 되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의 지식이나 어떤 투자의 기회를 얻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이 인적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장기 우상향이라는 거를 믿고 투자를 해도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뀌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집단 체계에 대해서 워낙 익숙한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남들도 괜찮다고 하고 나도 괜찮다고 하면은 둘 다 불안한데 둘 다 상대방을 보면서 안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던질 사람들도 같이 있으면, 같이 고생하고 있으면은 그래 맞겠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처라는 거는 그 시대에 맞게 변하는 거죠. 과거에는 돈 벌 기회가 많았지만 현재는 돈 벌 기회가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성공했던 투자처만 다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새로운 투자처는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만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나이가 많거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투자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이냐 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도 항상 오르내리락 하는데 왜 기회가 없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답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나 뭐 한 30대 초중반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나는 왜 몇 년간 일을 했는데 뭐 집도 없고 돈도 못 모았지? 아, 난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많은 소위 말하는 지금 기성세대 분들도 젊을 때는 다 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상속이나 증여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수성가 부자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안 나올 뿐이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젊은 부자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돈이 없는 것과 노인 때도 돈이 없는 거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20년의 이 부의 증식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지금 젊을 때 부자인 분들이 노인이 돼서 그때도 부자일 확률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 세대 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반대로 있는 게 있거든요. 뭐죠? 시간이 있잖아요. 본인은 젊고 나는 앞으로 이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수십 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앞으로 복리의 시간은커녕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재산을 잘 지키면서 리스크 있는 투자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사이클처럼 순환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지만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것인가. 인내와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바꾼다. 어디에? 장기 우상향하는 투자처에 돈을 넣고 최대한 보유하되 잃지 않는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항상 고려해서 하다 보면은 지금은 조금씩 불어나는 것 같아도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그리고 그때 중간에 어떤 큰 투자의 장이 열릴 때가 한 번씩 꼭 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그때 또 큰 부자가 되고 거기서 또 원금을 잘 지키면서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면서 점프를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의 뭐 어떤 주주 서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읽고 뭐 다른 분들이 쓴 뭐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도 읽으면서 참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답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뭐 저도 한번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또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